조사는 3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첫 번째 단계는 현장에 가기 전에 사전 조사, 그리고 두 번째 현장 조사, 세 번째 갔다 온 후에 정리할 수 있는 그 현장 조사 정리 및 보고서 작성에서 3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사전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해 있어서 이제 중요한 종들이 어디에 서식하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와 중요 서식들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사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서성 대형 무축수 동물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저서성, 바닥을 기어다니는 대형이라는 거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크기의 생물을 얘기하고요. 무축수 동물인 건 척추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생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바닥을 기어다니는 눈에 보이는 물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 그리고 한식이라도 물속에서 서식했던 생물들을 총칭으로 얘기를 하는 말이고요. 크게 저서성 대형 무축수 동물은 두 가지 무리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무리 중에 한쪽은 비곤충류와 한쪽은 이제 수소곤충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수소곤충류는 잘 알려진 대로 그 한식이라도 물속에 서식하는 애들을 말하는데 딱정벌레목 중에 물방개라든지 잠자리류, 그다음에 이제 하루살이류, 그다음에 강도래류, 날도래류 이런 그 다양한 그 물속에서 그 서식을 하다가 우화해서 이제 성충이 되는 곤충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곤충류에는 이제 그 갑각류라든지 그다음에 조개류, 그다음에 지렁이류, 그리고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플라나리아류라든지 이런 종류들을 다양하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측정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현장 측정 장비에는 이화학적과 물리적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 현장 채집 도구, 그리고 그 채집물을 담을 수 있는 채집통, 그리고 안전 도구,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그 생물을 확인할 수 있는 도감 등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수직 측정 장비로 해서 그 다항목 수직 측정기로 5가지 항목 정도를 수직 측정을 하는데요. 그 항목들에는 DO라든지 그 전기전도도 pH 등을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리 측정기를 사용해서 그 이제 규모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현장에 대한 GPS 자료, 그다음에 사진 자료 등을 그 현지 조사표에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채집 도구에는 화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 니즐 형태의 경우에는 그 수초나 니즐 형태는 이제 디프레임 넷을 사용해서 채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상이 자갈이라든지 그 돌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드레치 형태의 토색 도구를 사용을 하고요. 이런 뜰채 형태를 가지고서 채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시료들을 담을 수 있는 통과 알코올 이런 것들 핀셋 등이 준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이제 저희도 민감하게 좀 하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런 걸 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그 고무장갑이라든지 혹시나 물에서 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구명로프 이런 것들을 현장 채집 도구로 가져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서식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전형적인 그 본류에 있는 옆에 있는 배후 습지의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는 습지고요. 그다음에 배후 습지 같은 경우에는 물이 그 범람했을 때 많이 옆으로 넘치는 그런 형태의 습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습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본류와 그 생물상은 거의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수소곤충류와 그다음에 조개류, 폐류들이 많이 서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게끔 조사 도구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제 GPS 좌표고요. GPS 좌표는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켜놓은 상태에서 좌표가 지정된 그 좌표를 현지 조사표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변부의 수폭을 잴 때는 끝과 끝 지점의 거리 측정기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고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측정된 장비를
그 현지조사표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영구는 현재 여기에서 이제 하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점 조사를 할 때 그 지역에 대한 하상 조사를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 가장 많은 하상에서 2번에서 3번 정도를 그 사진으로 촬영을 하든지 그걸 퍼센테이지를 나눠가지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목적에 따라서 하상 재료가 중요할 경우에는 직접 실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일반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 대한 그 보조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진 같은 걸 측정을 해서 이제 첨부 자료로 이제 넣게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한 이제 수심을 측정을 하게 되면 같은 지점에 대해서 60 이렇게 해서 수심까지 같이 측정을 하고요. 구간에서 필요한 정점 지역에서 이제 2번에서 3번 정도, 아니면 뭐 구간의 설정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이제 측정하는 거는 이제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이름은 드레지라고 합니다. 머리는 되게 무거워야 되고요. 그래서 하상이 한 5cm 정도가 바닥이 이제 그 긁혀서 나오게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만약 바닥에 하상이 단단해서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들어가서 발로 같이 킥으로 같이 이렇게 해서 안쪽에 있는 거를 1m 정도를 바닥을 긁어주면서 같이 끌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샘플은 넓은 판 위에 시료를 확인이 다 되신 도구는 이제 깨끗하게 물 쪽에 가셔서 다음 장소에서도 사용하기 전에 세척이 꼭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장소에 끝난 장소에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서 놔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유기물이 많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제거를 해서 안에 들어가서 솔팅하기 좀 편하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하시고 가시는 게 실험실에서 분석을 하실 때 좀 편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수변부에 서식하는 잠자리류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물자라, 그리고 여기는 진거미 새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게아제비, 요런 이제 수변부에서 그 숨을 수 있는 공간에 서식하는 종류들이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디프레임넥 같은 경우에 이런 종류들이 많이 채집이 되고요. 중심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서식할 수 있는 애들이 하루살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이 채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이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조사원과 전문 조사원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2인 1조로 움직이게 되는데 2인 1조로 움직일 때 대부분의 이제 먼저 정점 조사 지역 같은 경우에 채집 도구를 사용할 때는 전문 조사원이 하고 있으면,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그 직접 찾아가서 채집해야 되는 다양한 서식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조사원이 돌아다니면서 채집을 해서 채집통에 이제 그 시료를 채취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 시간 단축이라든지 서로 간에 이제 위험 요소를 이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집은 2인 1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본류에 있는 하천으로서 이제 유수역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유수역이라는 거는 물이 흐름이 빠르고 약해지고 이런 구간이 반복되는 구간에서 이제 물이 흐름이 빠른 곳에서 채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대부분의 하천은 리플럼 풀이라고 해서 유속이 빠른 구간, 그리고 느린 구간, 그 다음에 정체되는 구간,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번에 그 채집하는 부분은 이제 유수역에서 유속이 빠른 구간에서 사용하는 채집 방법들하고 채집 도구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 지역에서는 지정된 구간 내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서버넷이라는 도구와 드레지라는 도구의 수심이 깊은 곳에서 사용하는 드레지라는 도구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장비는 유수역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서버넷이라고 합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쪽에서 그 도구를 댄 상태에서 혼자서 할 때는 위에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무릎으로 살포시 눌러준 상태에서 안에 있는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료들을 채취를 하게끔 이렇게 그 바깥으로 확인을 하면서 안에 그 생물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채취를 하는 형태고요. 두 명이서 움직여서 같이 조사를 할 경우에는 유성이 굉장히 빠른 구간에서는 혼자서 이게 도구를 잡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조전이 서버넷을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끔 뒤에서 잡아주는 형태에서 앞에서는 물살의 흐름을 영향을 받지 않게 아까와 똑같은 형태로 앞에 있는 사람은 그 뒤에 장비에는 신경 쓰지 않고 채집하는 데만 집중을 하면서 샘플링을 하면 됩니다. 이 채집 도구는 정수 지역에서도 사용하지만 유수 지역이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사용하는 채집 도구로서요. 채집 도구의 사용 방법은 그 1m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서 바닥을 끌면서 정량 채집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할 때 정수 지역과의 차이점은 정수 지역은 중심에서 자기 몸에 서 있는 방향으로 해서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해서 채집을 했다면 이 유수 지역에서 채집을 할 때는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에서 바닥을 끌고 대부분 유속이 많이 센 곳에는 하상이 돌이 크기 때문에 끌어서는 대부분 채집이 많이 안 돼서 앞에 쪽에서 발로 하상을 긁어주듯이 가면서 같이 1m 정도를 채집을 해주시면 샘플이 채집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은 산간계류로서 하천이라는 건 산간계류 발원지에서부터 하류로 내려가는 구간으로 갈수록 하천의 폭은 넓어지고 유속은 느려지는 형상을 가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저수성 내목축동물에 섭식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산간계류에 있을 경우에는 하천의 돌의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산림으로부터 떨어지는 먹이 원에 따라서 이제 그 갉아먹는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걸러먹는 무리가 유속이 빠른 곳에서 걸러먹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하류로 내려갈수록 바닥의 모래 속에 부유물질, 영양물질들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주워 먹는 무리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계곡부에 보면 유속이 흐르지 않는 구간에 보면 이렇게 웅덩이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대부분 하상은 낙엽층이 쌓여 있고 모래나 자갈들이 깔려 있으면서 유기물질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이런 데는 이제 대부분 모래층에서 한번 그 채집을 하면 되고요. 낙엽층과 모래층을 구분해서 채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곡 두 군데서 정수역과 유수역에서 채집을 해봤는데요. 정수역에서는 대부분 하루살이와 강도래, 날도래 종류. 특징적으로 이제 그쪽에서는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퇴적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늬하루살이라든지 이제 쇠측범점들의 측범점들의 그쪽에 서식하는 걸 확인해서 두 지역은 그 나타나는 종들이 완전히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양쪽이 같이 채집돼야지 다양성을 조사하는 데는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장 조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 실내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생물 채집을 해올 경우 같이 채집된 생물과 비생물을 나눠서 필요한 샘플만을 저희가 골라내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생물들을 골라내실 때에는 서로 같은 종들끼리 비슷한 유형의 형태를 보고서 이제 같이 모아놓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아놓은 샘플들은 이제 훼손되지 않도록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칼륨유닉을 이용해서 보존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다 동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아직은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알코올을 사용하고 나중에 장기 보존할 경우에는 칼린 용액이라는 용액을 이용해서 표본의 상태를 손상되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곤란액이 잡이 완료된 종들은 현미경상에서 동정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류군들을 동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서적들을 가지고서 일반적인 종들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동정이 안 되는 종에 관련돼서는 문헌이라든지 논문 등을 활용해서 이 종에 대한 분류키라든지 그리고 특징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동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도감을 많이 보실수록 더 많은 종을 동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들은 이제 동정이 완료되면 동정 기록지에 기입을 해서 종에 대한 현황들이라든지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을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종 목록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